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는 낫다. 어떤 일을 해서든 혼자 당당히 먹고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현실은 저를 참 잘도 시험하더라고요. 하던 개인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되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은 들쭉날쭉했어요.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막연한 불안에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이번 달 월세 어쩌지? 돈이 모자라겠다. 오늘 뭐 먹고 살지? 다음 달 카드값은 또 어떻게 막지? 지금 이 집을 잃으면 정말 갈 데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의 8, 90%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완전히 생존 단계예요. 이 상태에 있으면 시야가 줄어들고 오늘 이번 달만 보이고 1, 2년 후는 거의 안 보이죠.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1년만 이 공부를 꾸준히 하면 내 시간당 시급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방 투자, 묻지마 창업, 아무 말이나 달콤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유혹에 예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게 되죠.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의 언어를 배우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의 진위를 가릴 능력이 없으면 투자도 인생도 틀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준까지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복리수익률, 변동성 같은 기본 개념, ETF, 채권, 배당주와 성장주의 차이,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변동폭도 같이 보는 눈, 가계부 현금 흐름표, 자산 부채 구조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머릿속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니까 굳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도움이 되는 영상인지 고르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안목은 경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건강, 연애, 인간관계까지 같이 다 연결이 돼요. 이 사람 말은 지나친 과장인 것 같고 저 사람 말은 데이터와 경험이 있는 것 같구나. 이걸 구분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세상의 변화를 읽는 힘도 같이 자랍니다. 예를 들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금리와 물가가 어떤 사이클인지, 기술과 일자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책과 제도가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눈앞에 한 종목, 한 뉴스가 아니라 긴 흐름 속의 한 장면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눈앞에 한 방이 아닌 긴 안목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내 뇌의 구조를 바꾸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읽는 공부. 돈이 없고 막막할 때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상황보다 내 심리 패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불안할수록 빨리 수익 나는 것에 꽂히고 외로울수록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고 검증을 안 하죠. 자존감이 낮을수록 당신은 특별해요 라는 말에 약해져서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과신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나를 읽는 공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취약해지는지 이해하기, 외로울 때, 돈 이야기가 나올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돈, 사랑,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인지 보기, 항상 비슷한 타입에서 끌리는지, 항상 과감하게 올인했다가 후회하는지, 이걸 알게 되면 똑같이 돈이 없어도 더 위험한 선택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외로움이 극대화된 상태라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확 끌려갈 타이밍이구나. 이럴 때 큰 결정을 미루자. 이렇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심리와 자기 이해 공부의 힘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시장에서 통하는 언어와 스킬 배우기.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을 바꾸는 공부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결국 돈이 없고 막막한 상태에서 상황을 바꿔주는 건 팔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글 쓰는 능력, 사람에게 설명하는 능력, 영상을 만드는 능력, 디자인, 번역, 상담 능력, 부동산 경매처럼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분석, 실행 능력,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시장에 내놓으면 누군가는 돈을 줄 만한 스킬이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공부들이
것들이 인생 이막에서 돈을 버는 구조로 이어지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주말에 제가 들으러 갔던 경매 강사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랜드스케이퍼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에서 시드를 조금씩 모아서 경매로 하나씩 둘씩 자산을 불려갔대요. 회사 일만 했을 때는 월급 하나에 의존하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경매로 수익을 만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와 컨설팅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시장에서 통하는 스킬 하나가 인생 이막에서 어떤 힘을 가지는지 몸으로 보여주는 예시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꼭 경매가 아니어도 좋지만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내가 가진 시간과 경험을 누군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공부들이 결국 인생 이막에서 돈을 버는 구조로 이어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죠. 돈이 없을 때 제일 무서운 감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함,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공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금씩 줄여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돈이 흐르는구나. 이런 직업, 수익 구조도 있네. 머릿속에 길과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길을 조금밖에 못 걸었더라도 그래도 나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이 감각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게 불안, 우울, 자기 혐오를 조금씩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고 막막할 때 공부하는 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방향 없는 공부는 현실 도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거의 안 쓰는 자격증을 계속 모으는 공부, 자격증만 따면 뭐라도 되겠지 하는 막연한 공부, 실행은 안 하고 유튜브 책 강의만 무한 반복하는 정보 수집 중독, 지금 괴로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도피성 공부만 하는 것, 이런 공부만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바뀌지? 그래서 인생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는 공부, 내 심리 패턴을 이해하는 공부, 시장에서 써먹히는 스킬 공부,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면 공부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진짜 인생의 탈출구가 되더라고요. 이런 공부들이 쌓이다 보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도 내 선택도 틀릴 수 있다. 처음에는 이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다 맞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 이건 내가 가진 정보 안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반대로 과도한 신념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장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선택이 100% 맞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정보로 볼 때 가장 그럴듯한 가설일 뿐이다. 이 전제를 깔고 나면 투자를 할 때도 몰빵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안 되면 역시 난 안 돼가 아니라 이 방법이 안 맞네. 그럼 다음엔 다르게 해봐야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이 지적 겸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이게 엉뚱한 정보에서 덜 속게 해주고 나쁜 관계에 덜 뭉기게 해주고 인생 이막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 제 삶은 누가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유있게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고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틈틈이 책을 읽고 투자 공부를 하고 좋은 강의가 있으면 들으러 가고 제 채널에 찾아온 분들과 댓글로 메일로 소통을 해요. 수입이 엄청 크거나 자산이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전에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정보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고 돈 때문에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자유롭고 평온한 삶이란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는 아니어도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의 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게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